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말미에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은 모두 죽을 것이냐, 가난한 자만 죽을 것이냐의 문제였고, 그 어느 쪽도 모두를 설득하기는 힘든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라고 했어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좀 둘 다 거부감이 들지만, 예, 똑같은 얘기라도 이제 표현만 조금 달리하면 둘 다 호감이 들죠. 그 의료의 질을 높일 것이냐, 모두 살릴 것이냐.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표현만 다른 거예요. 어쨌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가치관의 문제인데, 이 의료의 질을 높이는 문제와 의료의 혜택을 가난한 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서로 떼어서 접근하면 조금 방법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 끝났어요, 얘기가. 자, 일단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국가의 개입을 막아야 돼요. 의사들이 어떤 병을 치료하고 그 높은 보수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지 의사들이 거기에 종사해요. 모든 객체는 이기적이에요. 이거를 부정하고서는 해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모든 객체는 이기적이에요. 그 모든 이기적인 객체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리 사회 모두에게 이롭더라.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아담 스미스의 It's not from the benevolence of the butcher, the brewer, or the baker. 빵집, 양조장, 푸주간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다. 네. We expect our dinner. 우리가 저녁을 기대하는 것은 대신 그들 개인의 이익에 신경을 쓴 덕분이다. 유명한 문구예요. 빵집 아저씨가 저 빵을 먹이려고 빵을 굽나요? 아니죠. 본인이 돈 벌려고 빵을 구워요. 근데 제가 맛있는 빵을 사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맛있는 술을 사다가 먹을 수 있는 거고, 제가 맛있는 고기를 사다 먹을 수 있는 것은 각자가 각자의 이익에 신경을 쓴 덕분에 이 사회가 전체가 모두에게 이롭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의사는 의사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높은 의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을 막고 각 종사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놔둬야 됩니다. 놔둬야 돼요. 그 후에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들도 좋아지는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까를 연구해 봅시다. 자, 일단 놔두고, 자유롭게 놔두고, 의사들이 성형의를 하든 정형의를 하든 뭘 하든 어떻게 환자들한테 어떻게 돈을 받든 놔두라고요. 일단 놔두고, 자, 병원이라는 체계로 뭉쳐져 있는 의료 서비스를 좀 세분화해서 따져보자고요. 의료 서비스는 대략 검사하고 처방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이 처방에서 필요하면 투약을 하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 요 과정에서 간호 서비스를 받죠. 어떤 수술 부분에서 뭐 필요한 간호 서비스를 받아야 되죠. 투약도 뭐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봐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기 하지만 소비자로서 보기에는 저렇게 나눠질 수 있더라. 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증상을 얘기하는 것으로 의료 행위는 시작이 됩니다. 그죠? 일단 이 사람이 뭐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로 이제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가.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 증상을 얘기하는 거, 이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직접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상에 증상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자고요. 이게 뭐 새로운 거 같고 제 아이디어 같지만 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소위 원격 진료라고 명명된 체계로 이미 갑론을박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은 반대하죠. 왜? 뭐 두렵잖아요. 세상이 변한다라는 거는 뭐 소득도 확 줄을 것 같고. 근데 여하간 원격 진료라는 체계이고, 이거는 지금도 얼마든지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배경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자는 거예요. 여러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생겨날 거예요. 뭐 각종 사이트가 생겨나겠죠. 어떻게 좀 더 편하고 확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의사들이 몇 명에 달라붙어서 답변을 하는지 뭐 이런 체계가 생겨날 거예요, 업체마다. 간단히 생각해서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서 증상을 쓰면 해당 분야의 의사 몇 명이 소견을 제시하는 이런 형태요. 의사끼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결론을 얻고 처방을 받게끔, 의사들끼리 이견이 있으면 서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게끔, 1차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가 생길 수 있겠죠. 의사들이라고 문진만으로다가 처방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문진이 어떤 기본적인 것이고,
필요한 검사가 있을 수 있죠. 분야별 검사기관이 동네 병원처럼 여기저기 있어서 그곳에 가서 검사를 받고 기록을 업로드하도록 하죠. 피검사라든가 엑스레이 검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혈압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검사기관이 여기저기 어떤 물리적인으로 뭐가 필요한 거니까 장치가 필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어떤 검사소가 병원 수보다 많게 동네 여기저기 있단 말이에요. 왜 병원은 의사가 필요하지만 검사소는 의사가 필요 없거든요. 혈압, 혈액, 엑스레이, 심전도, CT, MRI 등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검사를 여기저기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가면서 적당한 곳에 가서 받도록 합니다. 여기에 거품이 빠지면은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비용이 저렴해진다라는 거는 가령 엑스레이 기계가 노는 시간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집중이 되면은 어떤 엑스레이 검사소는 엑스레이만 찍는 곳이라서 하루 종일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기계를 뭐 1,000만 원을 들여서 놨다. 그러면 하루에 검사를 10군데 받는 병원에서는 이거를 그래도 10만 원은 받아야지 본전이 나오는데 만약에 엑스레이만 찍는 곳이라 그러면 하루에 500건씩 찍는다 그러면은 돈 5,000원으로도 충분히 이 검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집중이 되는 거죠. 어떤 효율도 규모의 효율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점점 그 규모를 늘리고 어떤 이 심전도 기계나 CT 기계나 MRI 기계 등도 놀는 시간이 없게끔 풀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어떤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에 의해서 풀로 가동이 되면 각각 해당하는 사람들,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지어지는 금액은 작아진다. MRI 기계? 자, 큰 대형 병원 같은 경우, 뭐 지금은 많이 싸졌지만 뭐 8만 원에 찍는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한 4년 전에 제가 찍을 적에는 이거를 8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이 80만 원을 왜 주냐 하면은 이 뭐 수십억 되는 기계를 갖다가 들여놓고서는 하루 8시간 가동을 하니까 80만 원이죠. 만약에 이걸 24시간 가동을 한다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그냥 딱 한 25만 원, 30만 원에 떨어지겠죠, 값이. 자, 그런 거예요.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검사를 여기저기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가며 적당한 곳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처방에 따라서 필요한 약은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 여기저기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가며 구입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인터넷 쇼핑으로 약을 못 살 이유가 없어요. 그 처방에서 사라는 약을 사면 되는 거니까 이걸 굳이 이거 약사들이 또 담합해가지고서는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서는 이거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인터넷으로 못 살 이유가 없죠. 인터넷상에서 약사가 팔면 되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환자에게 번거로운 일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많이 생겨날 것이고 환자들은 전혀 어렵지 않게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명확하게 의료 서비스를 구입하게 됩니다. 어떤 처방은 수술이 필요할 거예요. 환자는 필요한 약을 사고 해당 수술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을 품질과 가격을 비교해가면서 고릅니다. 이때 해당 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입원실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상의 병원이다 그러면 어떤 수술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될 거예요. 직접 어떤 이런 수술을 하는 병원이 입원실을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만 그 옆에 다양한 형태와 가격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영업하는 입원실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호텔 비즈니스가 이런 거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요양원 비즈니스가 이런 걸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오로지 가격만을 장점으로 내세워서 텐트 같은 걸 치고서는 입원실이라고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도 생겨날지 몰라요. 캡슐 호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네모반 형태로다가 그냥 하나의 한 10평짜리 되는 곳에다가 한 40명 집어넣어 놓고서는 영업을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저렴한 입원실을 이용하는 가난한 빈민들도 최고 의사의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그중 적당한 것을 골라서 간호 서비스를 받도록 합시다. 여행을 갈 때 패키지로 일괄 구매하던 것을 비행기, 호텔, 차량 렌트, 식당 등 모두 따로따로 구매하는 것을 연상하면 비슷할 거예요. 다만 의료 행위처럼 민감한 것을 그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텐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기에 적용하여 누리자는 것뿐입니다. 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획기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히나 어떤 관리 체계에 어떤 혁명적인 발전이 있었던 거죠. 정보통신 기술로 인해서 그런 어떤 관리의 편리함, 유용함 이런 것들을 누리자는 거예요. 보험도 다양한 상품이 나올 거예요. 아마도 약값 한도 얼마, 입원비 한도 얼마, 수술비 한도 얼마 등 이런 식의 상품이 나올 거예요. 의사에게 있어서는 어떤 약을 처방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괜히 비싼 약을 처방할 요인이 사라집니다.
처방은 필요한 약의 카테고리를 지정할 뿐이고 선택은 환자가 하는 겁니다. 어떤 약 제목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또한 그리고 처방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복수의 의사가 관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처음 문진 그다음에 처방을 내리는데 의사 한 명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의사 여럿이 담당하는 체계로 된다 그랬죠. 인터넷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은. 자, 그럼 복수의 의사가 관여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약을 어떻게 밀거나 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카테고리가 지정돼서 나오는 거지. 가령 이제 진통제를 먹어라. 진통제 세기가 제가 의학용을 모르니까 세기가 3 이상의 진통제를 먹어라. 타이레놀 먹어라 이렇게 안 하고 진통제를 먹어라 이렇게 할 거예요. 괜한 시비거리는 그래서 애초에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의사는 오로지 의학적 지식과 수술하는 기술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보수를 받게 될 거예요. 굉장히 고액의 보수를 받게 될 거예요. 물리적인 한계를 제거했기 때문에 의사들은 하루에 대략 한 100명의 환자를 본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인터넷상의 어떤 지식인을 생각하면 돼요. 거기다가 문의를 올리고 거기다 답변을 내리는 식으로 답글을 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는데 그 체계라 그러면 하루에 실제로 환자를 마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를 처리할 수 있죠. 그에 따른 합당한 보수를 받게 될 것이고 수술의사들은 거의 어마어마한 소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봐요. 병원은 없어지고 병원이 가졌던 각 기능이 세분화 전문화되어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이 새로 생기게 될 거예요. 국민건강보험은 없어지고 다양한 형태의 보험 상품을 이용하면 됩니다. 국가는 개입 안 하니까 국민건강보험 없어지죠. 다양한 형태의 보험 상품을 이용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나누어져 있듯이 수술보험과 약값보험에도 책임보험 형태의 강제가입 상품을 둡니다. 이 강제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기본 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저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보험처럼 그 개인들의 소득에서 떼는 게 아니라 국가 운영 예산, 세금으로 걷어들인 국가 운영 예산에서 일부분을 이 보험료로 지급을 하자는 거예요. 다만 이 기본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여러 군데가 있고 여러 형태로 판매하며 소비자는 돈이 오갈 것 없이 가장 좋은 상품을 선택만 하면 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소비자는 그냥 여러 개 책임보험사 여러 개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국가가 그 돈을 한 사람 개인에게 할당된 한 사람의 그 보험료를 국가가 주는 거예요. 한 7만 원이다 되는 돈, 7만 원이다, 8만 원이다 이런 돈을 이 보험사에다가 줍니다. 보험사로서는 가입자 수만큼 국가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는데요. 경쟁은 유지하면서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이라고 저는 제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보험이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치료의 종류와 범위는 적절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각 보험사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의료 행위를 세분화해서 특정 치료의 약값과 수술 비용이 하나여 보험 적용을 함으로 비용이 최소화되었고요. 세분화된 분야별 경쟁으로 품질은 좋아졌어요. 누구라도 아플 때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혜택을 과하게 설정해 많은 가입자를 모아 보험료를 잔뜩 챙기고 파산하는 상황을 염려할 수도 있겠으나 가입자를 선별할 수 없도록 하면, 그죠? 보험사가 어떤 기존의 보험사들은 가입자를 어떤 생명보험이다 그러면 가입자를 안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책임보험업을 하는 보험사는 가입자를 선별할 수 없어요. 무조건 소비자가 나는 이 보험을 들 거야 라고 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원클릭. 가입자가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가입이 성립되는 간단한 제도로 하면 논리상 맞지 않는 과한 혜택은 곧바로 환자들을 폭증 불러 모아서 지출을 급속히 늘릴 것이므로 환자들이 그냥 몰려들겠죠. 가입자가 늘지 않고. 혜택이 좋으니까 환자들이 바로 일로 다 우르르 몰려올 거란 말이에요. 이미 병이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보험이 나는 수술비 무제한 이런 혜택을 준다고 그러고 쳐봐요. 그러면 수술비 1,000만 원 제한으로 뒀던 보험사의 환자들이 이쪽으로 그냥 올 거 아니에요. 자유래니까요. 어느 보험사를 선택하든 우르르 몰려올 테니까 지출이 급속히 늘어날 거니까 혜택이 좋은 거를 병 생기기 전에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생긴 환자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서 파산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보험사로서는. 금전적인 여유가 좀 더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는 그런 고수준의 치료에 더해가지고 안락한 입원시설, 그리고 세심한 간호 서비스, 그리고 모든 시설을 감싸고 있는 어떤 인테리어의 고급스러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자들이 누리는 고급 치료 플러스로 누리는 것들인데 여기 이 비용을 여지껏 우리는 분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비용을 분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국민이. 그러니까 바보짓이죠. 이거는 각자 취향대로 원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 비용을 대란 말이에요. 사설보험들은 그런 개인들의 천차만별인 요구사항에 구석구석 부응하는 상품들을 내놓을 거예요. 어떤 보험사는 초특급 VIP 종합 의료보험 해가지고서는 입원 시설이 막 5성급 호텔 같은 시설에다가 어떤 1인실 막 이렇게 뭐 접견실 막 이렇게 두고서는 끝내줄 거예요. 입원실이 6인실인지 2인실인지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업무가 벅찬 국가의 능력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양한 요구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요. 그런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 말고는 없어요. 국가는 정말 답답해요. 이게 멍청해서 답답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금을 써야 되는 거니까 내 맘대로 못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못 하고 어떤 그 투명성을 또 밝혀야 되고 그래서 자료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이걸 견제하는 또 업무를 또 둬야 되고 이런 것들로 그냥 헉헉 된다고요. 그래서 국가는 이런 거 재주가 없다. 그런 입장이 안 된다. 민간에 맡겨라. 수술기관끼리도 서로 경쟁해서 더 좋은 실력과 더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를 끌어모으려 애쓰게 될 테고요. 지금도 보험 혜택이 없는 분야의 수술들은 그렇게 발전하고 있죠. 성형외과, 정형외과.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를 모든 분야에 그렇게 접목을 시키자. 근데 가난한 사람들도 그런 최고의 서비스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가난한 사람들이 굳이 5성급 호텔의 어떤 그런 고급스러운 대리석이 깔린 입원실에서 자려 한다고 누가 그랬냐고요. 그냥 최고 의사의 수술을 받고 싶다고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거는 책임보험으로 받게 해주자고요. 공짜로. 공짜는 아니라고요. 국가가 비용을 대니까. 최고 의사의 수술을 누구든 아무리 최고 가난한 사람도 받게 하자고요. 다만 그 사람들이 대리석 바닥이 깔린 입원실에 잘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